아, 지금 상황이 일단은 건물주가 나가라라고 지금 요구를 하고 있는 상황인가 보네요. 예, 그런데 이제 권리금을 그 전에 사실은 이제 지불을 하셨었는데 건물주는 권리금을 줄 수 없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인가요? 예. 이와 관련해서 일단은 궁금하신 점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 제 옆에 김기훈 변호사님 자리에 계십니다. 변호사님과 상담 나눠보실게요. 예, 예, 안녕하세요. 김기웅 변호사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예. 이제 권리금을 지금 상담자분께서 내가 그 건물주한테 이렇게 받으시려고 지금 생각하고 계신가요? 예,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제 상가임대차 보호법에서 권리금 규정이 들어왔긴 했는데 권리금을 건물주한테 달라고 하는 규정이 아니고 권리금을 회수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받은 거예요. 예, 예, 그래서 제가 절차를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계신 상담자분께서 새로운 그 장사할 사람을 데리고 오잖아요. 예, 그러면은 새로 데려온 사람과 지금 상담자 사이에 권리금 계약을 체결하겠죠. 예, 예. 그러면 새로운 사람이 여기서 계속 장사를 하려고 하면은 건물주가 새로운 사람과 건물주 사이에 또 임대차 계약을 체결해야 되겠죠. 예, 예. 그래서 이럴 경우가 이제 삼각구도가 나왔잖아요. 지금 상담하신 분은 새로 들어온 사람한테 권리금 계약을 체결해서 권리금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 됐고, 그리고 소유 건물주 같은 경우에는 건물주가 새로 들어온 사람하고 임대차 계약을 체결해줘야 지금 권리금을 받을 수 있잖아요. 이럴 경우에 그 건물주한테 권리금을 달라는 게 아니라 권리금 상당의 그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예, 직접적으로 내가 지금 상담하신 분께서 내가 건물주한테 나 지금 이제 나갈 테니까 권리금 주세요 라고 하는 게 아니고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새로운 세입자, 새로 장사를 할 사람을 데려와야 됩니다. 만약에 지금 상담하신 분께서 새로운 사람을 못 데려온다 라고 할 경우에는 건물주한테 권리금 달라라고 지금 상가임대차 보호법상으로는 주장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 기간이 또 정해져 있어요. 만약에 지금 6월 말에 내가 임대 기간이 마친다라고 할 경우에는 임대 기간 마친 날로부터 쭉 해서 6개월 전까지, 그러니까 1월 1일부터죠.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새로운 세입자, 새롭게 장사할 사람을 데려와야 됩니다. 만약에 임대료 기간이 끝나고 데려오거나 아니면은 6개월 전 이전부터, 그러니까는 작년 뭐 10월이나 11월 달에 데려간다 하더라도 그거는 상가임대차 보호법상 새로운 세입자 권리금을 새로운 임차인을 데려온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6개월 동안의 기간을 준수해 주시고, 그리고 만약에 자기가 지금 상담하신 분께서 임차인이 3개월 이상 월세를 밀린 적이 있다 라고 할 경우에는 또 그 지금처럼 소유자한테 나 권리금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장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새로운 세입자를 데려와야 되고, 새로운 세입자가 그다음에 건물 지금 임차인하고 이렇게 권리금 계약을 체결했으니 건물주가 새로운 세입자하고 임대차 계약을 체결해 주세요 라고 했는데 불구하고 건물주가 거부를 할 경우에, 이럴 경우에 지금 상담하신 분께서 건물주한테 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손해배상 금액이 좀 약간 좀 논쟁이 있는데요. 만약에 그 새로 오려고 하는 사람이 권리금을 1억을 준다고 했습니다. 근데 거기에서 이게 권리금 감정평가를 해보니까 실제적으로 5천만 원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럴 경우에는 1억 원이 아니라 낮은 금액인 5천만 원밖에 그 건물주한테 청구할 수가 없습니다. 5천만 원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네, 혹시 네. 여기서 궁금한 게 더 있으세요? 예. 제가요, 한 8년 전에요, 뺐어요, 그거를요. 뺐는데요, 다른 사람한테는 가게를 안 준대요. 그래갖고 제가 다시 했잖아요. 예. 다른 사람한테 못 빼게 했어요. 내가 예. 딴 데다 권리금까지 다 주고, 아니, 계약금까지 주고 했는데요. 예. 안 논다고, 지금도 안 논대요. 딴 사람한테 데리고 와도 안 된대요. 예. 그렇게 나가니까 저기 하죠. 예. 그러면 지금 판례가 또 보면은 새로운 세입자를 데려오지 않은 상태에서 무조건 지금 거부를 한 상태잖아요. 예, 예. 이럴 경우에도 그
권리금 회수를 보호한 게 방해를 받았기 때문에 권리금 상당 금액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가 있어요. 근데 지금 새로운 세입자하고 권리금 계약이 체결된 게 없잖아요. 그래서 금액이 특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임대차 계약이 만료할 당시쯤, 만료쯤에 해서 권리금 감정평가를 좀 해놓는 것이 유리합니다. 이 권리금에는 지금 바닥권리, 그 위치, 상가가 어느 위치에 있는 바닥권리도 있지만 안에 시설이나 내부 인테리어까지 다 권리금에 포함되고 또 손님, 뭐 단골 손님 이런 거 다 권리금 금액에 포함되거든요. 그래서 내가 계약이 만료하고 나서 나가면 원상회복해서 안에 인테리어를 전부 다 철거해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권리금 금액이 떨어져요. 나중에 하면은. 그렇기 때문에 나가기 직전에 그 권리금 감정평가를 미리 해놓는 것이 유리합니다. 예, 그리고요. 여보세요? 예, 전 세입자가 가게문 다시 하고 닥터도 했대요. 제가 그 가게를 인수했어요. 예, 임대인한테 제 가게 잔금날 전 세입자 있는 데서 원산복지 할 거 있으면 해달라고 했어요. 저는 못하니까 그 말까지 했는데 그날은 임대인이 아무 말 하지 않고 있다가 몇 년 전부터 저한테 문 닥터 원산복지 하라고 해서 다툼이 있었어요. 예. 세입자가 그 전 세입자 거 제가 원산복지 해야 되나요? 예, 요게 이제 좀 말씀드리면 기존에 이제 권리금 규정이 들어온 지가 상가임대차법에 들어온 지가 사실 몇 년 안 됐습니다. 근데 그 전에 이제 대법원 판례를 보면은 세입자, 지금 상담하시는 분요, 상담하신 분이 들어갔을 당시에 내가 그 상태로만 하면 된다라고 했던 게 기존의 대법원 판례였는데 지금 이제 하급시 판례, 뭐 서울중앙지방법원 판례를 보면은 권리금을 주고 자기가 이제 인수를 받았을 경우에는 전 임차인이 어떤 인테리어 공사를 했을 경우에 그것까지 전부 철거해야 된다라고 하는 판례가 지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처럼 권리금을 주고 들어간 상태에서는 기존의 판례가 지금 변화하고 있는 상태인데 기존에는 지금 상담하신 분이 들어갔을 당시만 그렇게만 해놓는 것이 기존의 판례였지만 지금에서는 이제 권리금 주고 갈 경우에는 전 임차인까지 해줘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지금 판례가 좀 많이 변하고 있는 상태고요. 그리고 정확하게 나중에 또 다른 분이 또 시청자분들께서 계약을 할 때 권리금 주고 계약을 할 때 지금 질문 주신 게 많은 분쟁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약으로 또는 사진으로 찍어서 원상복구를 어떻게 해주는 것이 맞는지 정확하게 특약으로 적어서 해놓는 것이 좀 많이 세입자한테 유리합니다. 네, 궁금하신 점들이 어느 정도 좀 해결이 되셨을까요? 근데 계속 다른 사람한테 안 주고 빼지도 못하게 하고 쓴다고 자기네가 쓴다고 하는데요. 아, 만약에 이제 또 그럴 경우에 지금 자신이 만약에 이제 건물주가 직접 자신이 이제 건물주가 들어가서 내가 거기서 장사를 하겠다라고 할 경우에는 또 세입자는 권리금 상당의 손해배상을 또 할 수가 없다고 또 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더 지금 많이 좀 불리한 상황입니다. 네, 일단은 지금 상황이 조금 변호사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불리하신 상황이시기는 하세요. 그런데 이제 건물주가 직접 정말로 본인이 이제 사용하려고 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시는 것도 좀 중요하실 것 같고요. 그게 아니라면 이제 변호사님께서 말씀해 주신 여러 가지 사항을 참고를 하셔서 뭐 권리금 감정평가를 진행을 해 보실 수도 있고요. 일단은 방법이 좀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으니까요. 그 중에 좀 선택을 하셔서 고민을 해 보시고 대응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법률 노무 세무 상담을 가장 스마트하게 받는 방법은 대한민국 최초로 설립된 온라인 법률 서비스 플랫폼 로시컴. 법률 상담 로시컴에서 스마트하게 해결하세요.